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하는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정신여고 시즌3 2학기 10교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용맘 신민영입니다. 네, 신민영 선생님은 국립정신건강센터 트라우마 사업부 부장님으로 지금 계시는데요. 저희랑 사연을 좀 들어주시려고 계속 출연 중이십니다. 네, 댓글 소개 좀 하겠습니다. ASDFG님, 소리 소문도 없이 시즌3가 시작되었네요. 한 번씩 전 시즌 리플레이해서 듣기도 하고 정신여고를 그리워했는데 이렇게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수금일 정주행 각입니다. 아, 저희 월수금일인데 월요일 올라간 거 모르셨나 봅니다. 월요일은 안 들으시나 보죠. 뭐. 월요일에도 올라갑니다. 아니, 저희가 시즌3 시작했는데 저희 되게 이렇게 홍보한 것 같은데 소리 소문 없다고 하시니까 네, 소리를 낸다고 냈는데 좀 작았던 모양입니다. 그런가 봅니다. 네. 노라노리님도 댓글 주셨네요. 와, 시즌3네요. 저는 사실 늦게 정신여고를 알게 되어서요. 올해 초에 시즌1 첫 번째 클립부터 단 한 개도 빠지지 않고 틈틈이 정주행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즌2 4학기 듣고 있는데요. 문득 이게 다 끝나면 서운해서 어쩌지? 라는 마음에 몇 개 남았나 보니 시즌3가 있고 업로드가 하루 전이네요. 이제 제 사연도 올릴 수 있겠어요. 계속 예전 걸 들으니 과거를 쫓아가는 것 같았는데 너무너무 반가워요. 정신여고 정말 위로가 많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사연 올릴 거 있으면 빨리 올리셔야 됩니다. 네, 연말까지만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스카이레빈님은 네. 써니님 결혼 소식을 듣고 축하한다고. 아, 네. 너무 감사드리는 게 팟빵에도 축하를 남겨주시고 뭐 유튜브에도 남겨주시고 해가지고요. 후원금을 10,000원을 보내셨습니다. 네, 이게 이제 축의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잘 받았습니다. 네. 네. 가족 같아요. 네. 그 10,000원을 써니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 아닙니다. 인마이 뭐. 포켓 했습니까? 아, 그렇진 않고요. 저희 제작비 좀 못했습니다. 네. 네. 그 10,000원은 제작비에 보태고요. 제가 10,000원보다 더 맛있는 거를 사비로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33세 여성이신 금한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잘 쓰고 있는 건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이 글을 보고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듯 잡생각이 너무 많아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고 집중력도 부족하고 무기력해서 그저 평범한 사람의 삶을 쫓아 에너지를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걱정이 많고 집중력이 부족하고 주의력도 부족해서 타인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일이 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의 평가가 두려워지고 늘 긴장 속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야 이런 증상들이 ADHD의 증상이라는 걸 알게 돼 병원 진료를 통해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집중력은 좋아지긴 했지만 어린 시절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는 건지 아직도 사람들이 나를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게 두려워 사람에게 맞춰주거나 관계를 회피하고 어느 정도 선을 넘는 행동을 하면 관계를 단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남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이 너무나 혐오스럽고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뒷담화를 하는 건 아닌지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맞춰주다 보니 제게 선을 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런 점을 참을 수 없어서 제 생각을 표현하면 네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면서 오히려 제가 더 나쁜 사람이 되어 관계가 끝난 적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쳐낸 관계지만 상대방이 또 나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할까봐 전전긍긍하며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소외당하는 게 두려워 사람들을 만나지만 공허한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많고 힘들어하다 보니 본업인 회사 일도 하면서 집중을 못하고 실수가 잦아지고 퇴근 후에도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저의 생각에 지쳐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집 상태를 보면서도 그냥 자책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책도 읽어보고 유튜브, 팟캐스트도 들어봤지만 잠시 동안 괜찮아졌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왜 이렇게 스스로 힘들게 살고 있을까?' 깊게 생각을 해 보니 '지나친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적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주 양육은 할머니께서 해 주셨어요. 정서적 보살핌은 전혀 받지 못했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 외면당했고 정서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주변 어른들은 세뇌하듯이 네가 잘해야 된다. 부모님을 책임져야 한다. 그런 말들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서 무조건 잘해야 한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기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집 형편을 알아야 한다. 이런 강박으로 상황에 맞는 선택만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고서 독립해 더 큰 세상으로 나와보니 저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고 제 기준에서 최상이라고 느꼈던 것들이 보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베풀었던 선의는 당연시되고 그렇다 보니 더욱 열등감이 생기고 상처를 받아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습니다. 인간관계에 선을 긋다가 제가 고립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누군가의 도움 없이 앞으로 살아나가야 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 이렇게 사연을 남겨봅니다. 말로 툭툭 털어놓으면 쉬울 것 같은데 글로 정리하다 보니 이게 맞게 적은 건지 갑자기 맥락이 바뀌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일단 고민 끝에 쓴 글이라 조심스레 전송을 해봅니다. 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사는 게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닉네임이 그만이신가 봐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좀 그만하고 싶다라는 닉네임인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용마님. 네. 일단 이렇게 이제 조심스러운 분이 네.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어떻게 볼까 네. 염려하시고 이제 계속 경계하시고 조심하시는 분이 이렇게 본인 얘기를 써서 보내기까지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까. 네. 사실은 굉장히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사실은 굉장히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게 이분은 이 글을 보고 내가 이상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도 벌써 이제 저희를 의식하고 네.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런 걱정하시는 게 너무 묻어나서 그것도 사실은 마음이 아프고.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분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좋지 않게 볼 거다. 부적절하게 볼 거다. 이거를 전제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벌써 저만 해도 이 사연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대견하다는 생각도 그렇죠. 좀 들었어요. 굉장히 네. 노력하고 계시는데 뭐 이런저런 좀 부정적인 경험이라든지 또 좀 잘 효과적이지 않은 네.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본인도 더 지치셨을 거고 또 도움을 딱히 이제 믿고 받을 만한 또 그런 관계가 좀 제한적이신 것 같아서 되게 고군분투하셨겠는데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저만 해도 그만님의 사연을 보면서 전혀 이게 이상하다든지 이분이 뭐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게 느낀 건 아닌 거거든요. 저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만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만님을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남이 내 뒷담화를 하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 누구나 아니 생각하는 그리고 거 아닙니까? 네. 뒷담화 좀 하면 어때? 내가 없는 자리에서. 그래서 저희 이제 친한 선배를 비롯해 이렇게 술자리에서 아무도 화장실에 가지 않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뭐 농담이긴 한데 저희는 뭐 이제 주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뒷담화를 하다 걸리면 가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아예 그게 진심일 수도 있고 그냥 농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 두려움은 누구나 좀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거에 얼만큼 신경을 쓰느냐?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그만님. 저희가 이제 뒷담화를 할지도 모르는 동료들과 그래도 잘 지내는 거는 네. 저 사람이 비록 어떨 때는 내 뒷담화를 하지만은 그래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그 사람의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을 또 좋아하고 잘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까지는 잘 지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 아니면 도, 뭐 이제 흑 아니면 백 이런 건 아니라는 건 거죠.
사람 관계라는 게 네, 사람 간의 맞아요. 관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네. 나나 상대방이나 뭐 그 어떤 사람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사연을 보면은 좀 이렇게 뭐랄까 저희는 당위 진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당위 진술. 당위 진술. 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래야 해. 아, 그래야 그래야 해. 아. 뭐 이런 게 좀 엿보여요. 그게 아마 어렸을 때 경험이나 이렇게 좀 주입되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보면은 무조건 잘해야 해.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글쎄요. 우리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나도 착하게 대하지만 네. 이를테면 나에게 안 좋게 대한다든지 네. 정말 나에게 뭐 심지어 뭐 뒷담화를 계속하고 해를 끼치는 동료한테까지 우리가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착하게 대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잘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 나도 내 기분에 따라서 뭔가 행동이 조금 뭐 상대적으로 나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거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분은 이런 어떤 무조건 뭐 이제 뭐 착한 사람이 돼야 되고 잘해야 되고 내가 맞춰야 되고 사실은 그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죠. 자, 근데 금한님이 ADHD 진단을 받으셨고 약을 드시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만 ADHD도 ADHD지만 이게 집이 너무 더러워지고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다른 뭔가 문제랄까요? 이런 것도 같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데 어떠세요? 좀 우울감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이제 뭐 사람들을 만나지만 계속 공허하고 생각은 너무 많고 무기력하고 뭐 이제 지쳐 하시는 게 이게 좀 그래서 엿보이는데 뭐 ADHD 진단을 받으셨고 뭐 치료를 받으신다고 하니까 아마 신경정신과에 아마 주치의가 계실 텐데 이런 우울감에 대해서도 좀 상담 받아보시고 필요하면은 거기에 대한 약물 치료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ADHD가 있기 때문에 우울감이 나타난다거나 하는 그런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닌 거죠. 연관성도 조금 있어요. 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ADHD 증상 때문에 내가 이제 해야 되는 어떤 일에 있어서 지장이 생긴다든지 또 뭐 이렇게 질책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자존감이나 이런 데 좀 상처가 이제 받을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우울하고 항상 긴장된 상태에 있으면은 그 자체로도 집중력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우울이나 어떤 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어떤 좀 살피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너무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모하시는 것만 조금 이제 교정이 되면은 훨씬 더 이분의 어떤 직업 능력 또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ADHD하고 우울감 혹은 우울증하고도 어느 정도는 연결이 될 수 있다는 말씀. 그 ADHD 때문에 뭐 정신과 의사를 가끔 만나시면 정신 전문가가 이렇게 보면서 약간 뭐 우울감과 관련해 가지고도 먼저 이렇게 얘기를 꺼내거나 뭐 질문을 하거나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정신과에서는 정신과 선생님들이 아마 뭐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본인이 좀 이렇게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가 들어가는데 이분이 이제 주로 집중력과 관련된 얘기만 하셨다면 주치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디텍트를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실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 주신 내용을 좀 주치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거기에 맞는 또 솔루션을 주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독립해서 세상에 나와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나는 최상이라고 느꼈던 게 뭐 세상에 나와보니까 평범한 거였고 이건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막 그거에 너무 매몰되거나 뭐 난 왜 이렇게 부족한 것 같지? 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남들도 다 부족해요. 나만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제 내가 무조건 잘해야 되고 맞춰야 되고 이렇게 하시는 사실은 근간에 있는 게
이제 내 결핍이나 결함에 음. 대한 것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네. 사연을 보니까 그게 잘 모르겠어요. 본인의 이제 ADHD 증상을 얘기하시는 건지 부모님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계셨다는 그런 이제 가족력에 대한 건지 뭐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거나 이 뭐 짧은 글 안에서도 정말 대단하시다.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 이렇게 사연도 보내시고 네. 책도 읽고 유튜브 팟캐스트도 이제 들어보고 여기서 극복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고 맞아요.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분이 힘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열등감 같은 것도 지금 ADHD나 우울감이나 이런 거 다 연결돼가지고 열등감이 느껴지고 열등감이 그렇죠. 느껴지니까 더 우울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더 집중이 안 되니까 ADHD 맞아요.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또 더 늘어나고 뭐 이렇게 악순환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형제 자매는 아마 없으신가 봐요. 네. 말씀을 전혀 안 하셨는데 형제 자매가 있으면 그래도 조금 서로 이 위안이라 그럴까요? 공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혼자 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독립했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할머니는 아직 계시는지 부모님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부모님을 책임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어른들이 뭐 친척들이나 할머니가 이렇게 한 거는 사실은 이해는 되는데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 네. 얘기를 듣는 게 얼마나 부담이었을까. 어릴 땐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것 같고 좀 커서는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책임져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고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좀 버거우셨을 것 같고 근데 그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으시거나 의지할 만한 곳이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좀 마음이 조금 아프네요. 네. 맞아요. 이제 좋은 관계를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분이 지금은 굉장히 좀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으시다 보니까 회상하시는 관계들도 다 좀 부정적인 관계들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사실은 뭐 잠깐 스쳐갔던 인연이라도 뭐 이를테면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 뭐 나한테 도움을 줬던 네. 뭐 친구나 뭐 선배나 뭐 이렇게 긍정적인 관계가 하나도 없기는 또 힘들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사실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와 앞으로를 이제 생각했을 때 내가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관계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불가능해요. 그건 부모 자식 간에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용기를 좀 내보셔야 돼요. 이를테면 나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또 어떤 거절하는 방식. 근데 만약 그렇게 해서 끊어지는 관계 같으면은 그거는 좋은 관계는 애시당초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연연하시지 말고 관계를 본인이 좀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택 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잘 맞는 사람, 네. 내가 나를 표현했을 때 이제 내가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해 보시고 또 거기서 용기를 내서 한번 표현도 해보시고. 그리고 가끔 네. 그런 그 관계를 참 어디 가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막막하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직장 생활 말고는 뭐 다른 어떤 네, 모임에 나가신다거나 이런 것도 없으신 것 같고 뭐 교회를 가시거나 뭐 이런 것도 지금 말씀이 없으신데 그런 관계는 이게 되게 답변하실 수 없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 그런 좋은 관계를 조금 만들어 보려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분이 이제 벌써 직장 생활을 하시고 주변에 이제 사실은 뭐 네.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저희가 이 사연 안에서도 이분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 굉장히 선하신 부분이죠. 뭐 네. 이를테면은 남의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게 본인은 이제 이해가 안 간다. 사실 저도 굉장히 찔렸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품성이시잖아요. 네. 분명히 이분의 어떤 가치나 뭐 이런 거를 알고 계시고 또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은 이미 저는 그렇게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뭐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지금 있는 관계 속에서도 한번 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은 좀 시니어가 좋아요. 선배 또 네. 상사 연세가 좀 있으시고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아랫사람을 좀 따뜻하게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번 자기를 좀 오픈해보고 어려움에 대해서 좀 도움도 한번 청해보고 뭐 이런 건 거죠. 네. 일단 좀 시니어, 좀 윗사람들 중에서를 좀 찾아봐서 네, 그거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것도 힘드니까. 이미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을 좀 찾아서 알고 보면은 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실조차 지금 인지하지 맞아요.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번 이렇게 쫙 스캔을 한번 해보시고 저분이랑 얘기가 좀 하고 싶다 하는 분이 있으면 그냥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니까 좋네요. 네. 커피 한잔 하자고. 네, 커피 한잔 하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괜찮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특히 이게 거절에 민감하신 분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게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내가 시니어인데 아랫사람이 나한테 뭔가 도움을 요청한다 했을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기분이 이제 후배나 뭐 어린 사람. 일단은 당연히 좀 들어주겠죠. 들어주고 제가 해결책을 내줄 수는 없겠지만 첫 번째는 들어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제가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으면 해줄 것 같긴 해요. 그 사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그냥 듣기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윗사람으로서 그 고민을 털어놓으신 분이 뭔가를 막 갑자기 막 해결해 주려거나 뭐 이런 솔루션을 굳이 제시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주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어야 될 것 같고 저도 좀 일단은 들어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드는 기분은 사실은 긍정적인 기분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나를 믿고 나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을 때 느끼는 또 그런 좀 긍정적인 느낌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용기를 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또 언젠가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기회도 맞아요. 생길 그럼요. 것이고 네. 네.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주변에 제일 좀 믿을 만한 괜찮은 사람한테 커피 한 잔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해보시는 거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뭐 갑자기 웬 커피 이러면 제가 또 이벤트에 당첨이 됐는데 라면 저희 정신연구를 좀 홍보해 주시면 정말 좋네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정신여고 시즌3 2학기 10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신여고에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 네, 닉네임하고 성별, 나이와 함께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구체적인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보내실 곳은 radio@doc.co.kr이고요. 사연에 채택되신 분들께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